현재 아이가 학원을 안 다니고 집에서 공부를 하고 있거나 그럴 예정이라면 오늘 이 영상 무조건 보셔야 합니다. 남들 다 가는 학원을 안 다니고 집에서 독학하는 우리 아이, 이대로 계속 공부해도 나중에 정말 괜찮을지, 혼자서 집중은 잘할 수 있을지, 혹시나 시간 낭비하는 건 아닐지 여러모로 고민이 많이 되시죠? 근데 이건 집에서 부모님들이 아이를 어떻게 지도 편달을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실제로 독학으로 1등급을 받고 스카이 간 학생들, 주변 사례나 기사들에서 종종 접할 수 있죠. 이런 학생들의 공부 환경을 살펴보면 오늘 알려드릴 이 5가지가 가정 안에서 철석같이 지켜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집 공부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5가지 원칙을 알려드리고, 뒷부분에선 공부에 도움되는 꿀템 2가지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걸 알고 아이를 지도하는 거랑 모르고 지도하는 거랑 아이가 들어가는 대학의 레벨이 확연히 차이가 날 거예요. 집 공부 5원칙 첫 번째, 공부 시작 전에 필요한 것들은 완벽하게 준비시켜라입니다.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공부하기 싫어하죠. 그래서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던 부분들도 공부만 시작하면 그렇게 불편해할 수가 없어요. 공부하다가 조금만 목마르면 바로 물이 먹고 싶어지고, 조금만 화장실 가고 싶으면 바로 화장실 다녀오고, 괜히 습관처럼 핸드폰 만지작거리는 것도 물론이고 병 무늬만 분석해도 재밌고, 어떻게든 본능적으로 하기 싫은 일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집중을 분산시키는 행동들 하나하나가 뇌 에너지를 정말 많이 갉아먹는다는 사실 아셨나요? 뇌 과학적으로 우리는 한 가지 일에 집중을 하다가 다른 일에 잠깐이라도 집중을 돌리면 그 과정에서 많은 뇌 에너지를 소모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원래 하던 일로 다시 돌아와서 공부를 하면 그렇게 전환되는 과정에서 또 뇌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는 거예요. 아이가 공부에 집중하다가 목말라서 잠깐 물을 마시러 냉장고 문을 여는 이 행동이 겉보기에는 별일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뇌 에너지를 상당히 많이 소요하는 거죠. 그 에너지는 사실 공부에 사용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어머님들은 아이가 공부하기 전에 미리 화장실도 한번 갔다 오고, 물컵도 미리 떠오고, 책상에 집중을 해칠 만한 것들이 있다면 싹 치우도록 지도해 주세요. 핸드폰도 아예 신경을 못 쓰게 거실에 충전시켜 놓거나 따로 보관해 놓으시고요. 이렇게 아이가 정해진 시간에는 공부에만 몰입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집 공부 5원칙 2번째, 불편한 옷을 입혀라입니다. 불편한 옷이라고 하면 외출복을 말하는 거예요. 아이가 공부할 때는 잠옷이나 평상시 집에서 편하게 입는 옷은 입지 않게 지도해주세요. 이것도 뇌를 훈련시키는 하나의 방법인데요. 학교나 학원, 독서실은 기본적으로 공부를 하는 공간이고, 집은 편안하게 쉬고 잠을 자는 공간이죠. 그래서 집이라는 공간은 학교나 독서실보다 훨씬 긴장감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늘어지기 쉬운 환경이에요. 이런 환경에서 공부에 집중하려면 의식적으로 집 밖에 나와 있는 듯한 긴장감과 불편함을 부여해야 하는데요. 외출복을 입고 공부하면 집에서 잠옷이나 추리닝을 입는 것보다 확실히 더 뇌가 공부 모드로 전환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가 집에서 공부할 때만큼은 교복이나 니트, 스웨터와 같은 밖에서 입는 옷들을 입고 공부하도록 지도해주세요. 집 공부 5원칙 3번째, 계획을 철저하게 짜서 공부해라입니다. 지겹도록 많이 듣는 내용이죠.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지겹도록 강조하는 거예요. 특히나 집에서 공부할 때는 최소한 학원에서 짜주는 것만큼의 퀄리티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장기적, 단기적 목표를 정하고 이번 학기, 이번 달, 이번 주, 오늘 하루 공부량을 아이와 함께 체계적으로 잡아주세요. 그리고 주기적으로 진도를 검토하면서 어떻게든 목표를 달성하게끔 계속 푸시를 해주셔야 합니다. 이걸 같이 봐주기가 어려우시거나 아이가 스스로 계획할 정도의 역량이 안 될 경우엔 차라리 학원에 보내는 게 낫습니다. 그만큼 계획을 세운다는 건 정말 중요해요. 이미 많이 들어보신 내용일 테니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집 공부 5원칙 4번째, 오늘 할 공부를 반드시 마치고 난 후에 자유를 주어라입니다. 사실상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나머지 4개를 다 못 지켜도 이 한 가지만 제대로 지킨다면 집 공부의 80%는 성공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항상 부모님들과 협상을 하려고 하죠. 오늘만 먼저 놀고 이따가 공부 다 해놓을게. 아이들의 단골 멘트인데요. 이런 건 들어주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아이랑 약속을 해서 원칙을 세웠으면 무조건 고수하셔야 돼요. 한두 번 들어주기 시작하면 아이는 뗐으면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은연중에 하게 됩니다. 이게 계속 반복되면 공부는 물론이고 앞으로 커가면서 아이가 인생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망가질 거예요. 이렇게 해야 할 일을 다 마치고 나서 내가 하고 싶은 걸 한다라는 습관과 관성을 만들어주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가 약속한 공부량을 마쳤다면 부모님도 약속한 대로 놀게끔 해주셔야 합니다. 아이가 당장 놀고 싶은 걸 참고 부모님과 약속대로 하기 싫은 것부터 해서 완료를 했다면 그에 걸맞는 보상을 주어야만 다음에도 부모님과 약속을 의심 없이 지킬 거예요. 부모님이 약속을 안 지킨다면 아이는 동기부여가 전혀 안 되고 부모님에 대한 신뢰도 떨어지겠죠. 이 점 꼭 유의하셔서 아이들을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 공부 5원칙 마지막,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전자기기 사용을 막아라입니다.
이건 방학 때 학교를 다니지 않는 시기에 해당이 되는 내용인데요. 요즘 남녀노소 할 거 없이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을 보는 시대가 됐죠. 눈 뜨자마자 카톡창부터 확인을 하고 SNS를 켜고 쇼츠나 웃긴 영상을 보는 사람들이 대다수인데요. 근데 아침을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생각보다 그날 하루를 굉장히 크게 좌우합니다.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스타를 켜거나 유튜브에서 영상을 보거나 웹툰을 보거나 하는 등 말이죠. 내가 당장 하고 싶은 일부터 시작할 수가 있고요. 이부자리를 정리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샤워를 하거나 오늘 일정을 계획한다거나 하는 등 하기 싫지만 해야 하는 나에게 도움이 되는 일부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뇌과학적으로 아침을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그날 하루의 컨디션, 생산성, 향상되는 능력치가 정말 크게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아이들에게 당장 해소하고 싶은 욕망을 푸는 게 아닌 내가 계획한 일들, 하기 싫지만 해야 하는 일들부터 처리하는 습관을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오전 내내 전자기기 없이 생활하는 건 어렵겠죠. 하지만 가능한 지양해 주시고 오전을 생산적으로 보낼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날에 공부를 몇 시간 했는지를 검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어도 오전만큼은 공부에 몰입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세요. 아이들에게 자유시간을 준다면 가능한 오후에, 가능한 늦게 주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아침에는 가장 뇌가 잘 돌아가고 생산적인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에너지가 가장 많은 시간대인데 이 귀한 시간을 오락거리에 투자를 하게 된다면 굉장히 아깝겠죠. 자, 여기까지 집공부 5원칙을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집에서 공부할 때 도움되는 아이템 2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구호 타이머입니다.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직관적인 타이머인데요. 한눈에 앞으로 몇 분 남았는지 빨갛게 딱 보여서 시간 내에 목표한 양을 쳐내려고 더욱 몰두하게 만들어줍니다. 수업 시간에 학생들 문제 풀 때 타이머를 사용하는데요. 순간적으로 집중력을 끌어올리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알람 소리를 켰다가 껐다가도 할 수 있어서 독서실 같은 조용한 공간에서도 사용하기 좋아요. 두 번째는 몰입의 방이라는 스마트폰 감옥인데요. 요즘 잠금 어플을 활용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잠금 어플에는 은근 허점이 많아서 잠금을 하고 나서도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내 뚫어내는 학생들도 많아요. 그래서 아예 손이 닿지 못하게 차단을 시켜버리는 게 좋은데요. 여기다가 물건을 넣고 시간을 한번 설정해 놓으면 시간이 다 될 때까지 절대 열리지가 않습니다. 굳이 이런 것까지 비싼 돈 주고 사야 하나 싶은 생각도 드실 텐데요. 이 정도 비용으로 아이가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면 전혀 아깝지 않은 비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집공부 5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들만 잘 실천하셔도 아이의 성적은 학원을 다닐 때보다 더 많이 향상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